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추위가 많이 풀리면서 공기가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2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은데요. 추위는 좀 누그러졌습니다만 불청객이죠. 미세먼지가 더 기승을 부리게 했습니다. 현재 대기 질이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또 낮 동안에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이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영상 4도로 역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내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요양원이 이 도내에선 처음으로 원주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원주 보훈요양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을 위해서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업무 협약도 체결했는데요. 그 정짓돌 호수공원 조성 사업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일별, 품목별 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제 좀 어떤 제도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 주간 도내에선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파 사례가 이 전체 감염 건수의 13.6%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8.54%에 비해서 1.6배가량 증가한 수치였고 이 최초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전파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 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가 약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강원 상품권 발행 4년간 생산 유발 효과가 1,193억 원으로 산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93억 원을 합하면 총 경제 유발 효과는 1,786억 원, 또 취업 유발 효과는 1,445명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도시재생 뉴딜 지원 공모사업의 결과 강원도가 전국 1위를 달성해 총 6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선정사업인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23개였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5개, 또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 3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의 보훈가족을 위한 요양시설이죠. 보훈요양원이 도내선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 원주 보훈요양원 좀 어떤 시설인지 또 어떤 분들이 이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보훈요양원의 전봉환 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 보훈요양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보훈요양원 원주시 언제 개소를 한 거죠? 이번 달 16일부터 개소했습니다. 이번 달 16일이요? 네네. 이제 일주일 정도 돼가는군요. 네네. 이게 강원도 최초의 보훈요양원이라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이 보훈요양원, 뭐 어떤 시설입니까?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현재는 이제 고령화돼서 예. 이 노후의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좀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러한 국가유공자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정부가 건립한 시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가유공자분들이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 강원도에는 보훈요양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네네,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원주시에 처음 이제 개원을 하게 된 거로군요. 네네. 그 배경이 어떤 겁니까? 2013년에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본사가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가용자를 위한 상징적인 보훈시설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2017년에 착공을 해서 올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건축 기간이 한 3년 된 거군요. 네네.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이제 설치를 한 것인데, 네. 자 이제 강원도는 최초고요. 전국적으로 보훈 요양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최초로 2008년도에 생겼는데요. 그때 네. 수원,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원주가 7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이 전국에 6군데가 있었고 이제 원주에 7번째 보훈 요양원이 설립된 것인데, 네네. 그럼 이제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제 보훈 요양원을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강원도 내 국가유공자들 뭐 좀 요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원도 분들은 강원도에 복지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로 수도권, 예. 수원이나 남양주 등으로 이렇게 원정 케어를 떠나는 그런 불편을 겪어오셨습니다. 예, 좀 불편이 크셨겠군요. 네네.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 6개가 있었고요. 이번에 원주 요양원이 설립되면서 7개가 되었는데, 네네. 이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 수요와 공급 좀 뭐 크게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국가용자들 대부분 한 50%가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네. 원주는 수도권하고 교통 여건이 가까워서 이건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국가용자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요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에 개소한 원주 보훈 요양원 규모와 주요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그 입사해서 원하시는 기간까지 장기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장기보호 시설 정원이 200명이고요. 네. 낮에만 돌봐드리는 주간보호 시설이 25명입니다. 아, 그래요. 200분이시고요. 이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네. 25분이 낮에 이제 이용을 하신다는 것인데, 네. 현재 뭐 입소는 모두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신청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한 15명 정도 입사가 계시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입사를 못 시키고 하루에 한 2-3명 정도 아하.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직은 좀 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겠네요. 네네, 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늦고 있는데, 네. 뭐 장기적으로 좀 언제쯤이면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입소 신청하신 분들은 320여 명이고 또 하루에 계속 2-3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하루에 3분 정도 이렇게 입소를 하면 한 3월 말까지 예. 입소를 하시면은 정원이 살 것 같습니다. 이 한꺼번에 또 많은 분들을 입소하는 것이 현재는 좀 물리적으로 힘든가 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이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13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다 원주 분이시겠네 그러면은? 90%가 원주 지역 거주자입니다. 예, 아무튼 뭐 거주를 하시면서 또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또 고용 창출도 상당히 됐겠는데요. 네네.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좀 그 소비라든가 이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가유공자다라고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유공자에도 좀 사실 여러 좀 분야의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등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입소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요양원에 입소를 하시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그분 중에서 정원이 초과된 상태니까요. 현재 이제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독립유공자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상군경 상위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2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 일반인 순으로 우선 입사하게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일반인까지 순번이 가기는 좀 사실상 힘들겠죠? 네네네. 좀 일반인들은 좀 후순위들은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15분입니다만은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이 입소하시면서 뭐 3월쯤이면 이제 정원이 이제 다 차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계신데, 네. 뭐 여기 또 이제 시설의 입소만이 아니고요,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도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선 기존 보훈요양원에 비해서 원주 보훈요양원은 시설 투자비가 1.5배로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1인 시 상급 침실은 선진국처럼 개인 가구나 애장품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고급화하였고요. 특히 보훈요양원 최초로 치매 전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층부터 1층까지 휠체어 경사들을 설치하여 개방형으로 시설이 지어졌는데요. 네. 이 휠체어 경사를 통해서 시상 텃밭이나 꽃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설계됐습니다. 여기에 맞는 시설 설계에 맞게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겠네요. 가족분들도 좋아하시겠는데요? 네네. 가족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오셔서 상당히 좀 좋은 호평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도내 국가유공자들 뭐 다른 지역의 요양원으로 가야 돼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해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또 아까 뭐 고용 창출 휴가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 보훈 요양원이 이제 개소하면서 기대되는 휴가 좀 어떤 네네.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될까요? 일단 전국 시설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시설로 건립됐기 때문에 네. 어떤 도민들한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또 고운 가족들한테는 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90%가 원주 지역 거주자에서 일자리 창출에 좀 도움이 됐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뭐 예산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원주 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현재 또 원주 시내에는 한 40여 개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도 이제 상생 협력하는 어떤 프로그램 공유 모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기대되는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가유공자와 또 독립유공자 그 후손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분들의 덕분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큰 빚을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또 원주의 보훈요양원이 설립되었다는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주 보훈요양원의 전봉환 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오늘은 2022년부터요. 이 정짓들 지역에 대규모의 호수공원 사업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저류지 조성과 함께 또 아파트와 공유 오피스 시설 등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난 18일이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주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우산동과 학성동 일대에 조성되는 호수공원, 이 구체적으로 정짓들 지역이라는지 보면 되겠는데 여기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 겁니까? 네, 원주 최초의 호수공원은 오는 2022년부터 착공될 예정인데요. 원주천 학성지구 재해 예방 사업인 일명 정짓들 호수공원은 오는 2022년 보상과 더불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주시 우산동과 학성동 일대에 저류지 조성과 함께 아파트 등의 업무시설도 조성할 계획인데요. 원주시 우산동과 학성동 일대에 조성되는 정짓들 호수공원 사업은 40만 제곱미터에 85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와 하도 정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를 위해서 내년 말까지 호수공원에 대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맡겨 호수공원을 둘러싸고 아파트와 업무시설 등을 갖춘 신도심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18일 원주국토관리청과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건설방재과 김영일 하천시설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저희가 홍수 조절용 저류지 목적에 원주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진수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원주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호 협력해서 효율적인 저류지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주 사업 시행자가 되고요. 원주시는 인허가 등 업무 협약을 지원하게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 유유지 개발 사업에 따라 저류지를 같이 하려는 방안을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27년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천은 2020년에 국가천원 지정됨에 따라 원주천 저류지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원주천이 국가천이기 때문에 이 정지들 호수공원 사업도 전에 국비로 추진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2027년에 준공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 거로군요. 네, 오는 2022년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가서 오는 2027년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정지들 호수공원의 저류지와 아파트 및 업무시설 조성 방안에 대해서 협업하게 되는데요. 우선 원주시는 호수공원 사업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주천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 사업 중 우선 추진 사업으로 원주권 군부지 개발 계획이 승인되면서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소재지 등 약 120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와 공유오피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서울 석천호수와 같은 도심 속 대규모 호수공원 조성을 목표로 총 1,4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박승기 청장에게 듣겠습니다. 일단 그 저류지는 그 홍수시의 방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 물이 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을 또한 시민을 위한 친수 공간이자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아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평상시에는 원주 시민을 위한 그런 생태 문화 공간이자 친수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또 그 홍수시에는 물을 많이 담아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그런 생태 문화 공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봐왔던 그런 유럽의 이런 공원들 이런 데처럼 그런 숲속길 같은 그런 길을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밤에는 또 와서 또 다양한 야경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사업비가 1,500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인데 이게 이 호수 조성에만 이렇게 또 소요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대규모 사업인데요. 또 일산 호수공원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호수공원만 조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1군 지사 부지 또 원주역도 조만간에 또 옮기지 않습니까? 이 구간들 전부 다 합쳐서 아파트와 또 공유 오피스, 각종 또 상업지구까지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 정말 그 원주 지역의 큰 숙제 중 하나죠. 원도심 활성화 역할에도 정말 큰 효과가 있겠는데요. 네, 원주시는 동쪽으로는 혁신도시와 서쪽으로는 기업도시가 위치해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남원주 역세권이 조성 중입니다. 원도시민 북쪽 지역에는 정지들 호수공원 사업과 함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정지들 호수공원이 조성되면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수해 예방 기능을 비롯해 호수를 테마로 한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많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충분히 또 메리트가 있는 것이 정말 호수공원이 만들어지고 또 시민들이 여유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구성이 제대로 완료된다면요. 저도 좀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8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가 내년부터요. 단독주택 및 상가 지역에 대해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재활용품을 이제 품목별로 나눠서 요일별로 배출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생활자원과의 전홍열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내년부터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군요.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게 딱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네. 그래요. 뭐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배출을 하던 그런 방식을 조금 바꾸는 거라, 네. 저희가 이제 홍보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처음에는 좀 혼선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 폐기물,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배출 방식과 약간 다르다 하셨습니다. 네. 큰 틀에서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바뀐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원주 시내에서 그 재활용 폐기물은 이렇게 그물망에다가 플라스틱이랑 캔, 유리병 등을 섞어서 담아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재활용 선별장에 가면은 하루 한 4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걸 다 전부 다 선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별 못하는 재활용품은 일반 쓰레기랑 마찬가지로 직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요일별 품목별로 이제 배출제를 이제 한다고 한다면요. 뭐 어떻게 또 바뀌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요일별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신문이나 파지류 같은 종이류와 네. 스티로폼, 유리병을 수거하게 되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투명 페트병이랑 플라스틱, 고철, 캔을 수거합니다. 네. 따라서 재활용품 수거가 이제 아침 6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거일 전날 해가 진 후에 내 집이나 내 상가 앞에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해당 지역이 원주시 전체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대상 지역이 원주 시내 16개 동지역이랑 문마급 시내, 지정면, 기업도시 등의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이요? 네.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기존에 이제 계속 품목별로 계속 배출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수거만 이제 그 품목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고요.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행되지 않았던 단독주택과 일반 또 상가를 대상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 좀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데 요일별로 플라스틱과 뭐 종이로든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네. 이게 좀 의외로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기존에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재활용률이 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따로따로 이제 다 분리해서 배출을 하자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요일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다른 날에 다른 종류의 폐기물 배출했다. 이 수거에 가지 않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요일에 일단은 다른 요일에 배출을 하게 되시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1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올해처럼 그냥 혼합으로 수거를 하게 되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네. 다른 요일에 배출을 하시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고 이렇게 미수거 사유 스티커를 붙여 놓게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요일에 수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거할 때까지 내 집이나 내 상가 주변이 좀 환경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겠군요.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수거량이 많아서 제대로 이제 분리를 못하고 재활용을 못한다는 것인데 네. 차라리 이쪽에 좀 그 인력 창출 차원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좀 고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요. 네.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장이 조금 부지 면적이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시설 능력을 저희도 키우려고 지금 증설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코로나19 때문에 뭐 택배라든가 뭐 주문 음식 같은 그런 양이 많아져서 플라스틱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이제 포장 배달을 많이 하면서 정말 더 많이 늘었겠는데요? 네,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진짜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어떤 그 폐기물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또 여기에 대한 또 인력 투입, 이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시민들의 협조가 또 중요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요일별로 배출이 가능한 좀 종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죠. 예,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신문이나 파지류나 책 같은 그런 종이류하고 네. 스티로폼 유리병을 저희가 수거하게 되고요. 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고철 캔을 수거합니다. 예. 요거 좀 잘 숙지를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좀, 이게 어떤 게 좀 해당되는 것인지, 좀 많은 분들이 혼동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뭐 개별 세대나 이런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안내문 같은 거를 지금 좀 배포를 하고 좀 네. 전달을 해드려야 좀 혼란이 안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쪽에도 홍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도 뭐 양념은 절대 묻으면 안 되고 또 우유 이제 포장지 같은 경우도 이제 우유를 이제 좀 잘 닦아서 좀 배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들 네. 좀 많이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물론 잘 지켜주시는 분들은 잘 지켜주시고 예. 예, 안 되는 분들은 아직 잘 저희가 홍보를 좀 미흡해서 예. 그런지 예. 아직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분리배출하고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또 많이 좀 습관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요일별 분리배출제 좀 많은 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네.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생활자원과의 전홍열 팀장이었고요. 자, 12월 22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김유진이었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